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오늘 밤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승전보가 울리는 날입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겐 우울한 소식들이 많았던 아시안컵의 기억들은 이제 훌훌 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만큼은 10분에 한 번씩 대한민국을 함성의 두관이로 만들어주는 축구를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내일 아침부터 발매가 시작되는 18회차 승무패의 흥미진진한 분석 영상들과 함께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분석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18회차 승무패 재미있는 이야기들로 곧장 가보겠습니다. 축구 승무패 18회차는 메이저리그 샤커죠. MLS와 일본의 2부 리그, J리그2로 편성이 된 진기한 회차입니다. 여러모로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겨울 인생에게는 참 험난했던 18회차 분석 일정들이었고요. 어떻게 하면 시청자님들께 MLS와 J리그2의 알토란 같은 분석 영상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 인생이 내린 결론은 MLS와 J리그2 관련 분야의 전문 분석위원님 두 분을 모셔서 18회차 승무패에 험난한 여정을 함께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현실로 옮겨보았습니다.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18회차 승무패 일부 시간은 MLS 경기들의 분석 영상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MLS 모든 경기들의 디테일한 분석 내용은 40만 명이라는 어마무시한 회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베팅 친목 카페죠. 터프세이에서 MLS 종목 패널로 활동하시는 아트지단님의 소중한 분석 원본들을 겨울 인생의 육성을 통해서 시청자님들께 전달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잊지 못할 도움을 주셨던 아트지단 분석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18회차 승무패 1번 경기로 곧장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매치업은 올랜도 시티와 오스틴의 경기고요. 올랜도 시티는 지난 라운드 애틀란타 원정에서 2대 0으로 패배를 당하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과연 올랜도 시티의 시즌 첫 승리는 언제쯤일지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4라운드죠. 애틀란타 원정에서 올랜도는 나름 적극적인 공세로 경기 운영을 했고요. 측면에 비중을 두면서 앙골로 선수와 무리엘 선수의 빌드업과 패스 플레이로 애틀란타의 측면을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창의성과 무디었던 결정력으로 무득점에 그쳤고요. 확실히 공격 시에 공간과 찬스를 창출해내는 부분에서 조금은 답답한 전개와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올랜도가 작년 시즌보다 폼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좀처럼 반등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틀란타에게 역습에서 대량 실점의 빌미가 되는 삼선 쪽의 불안한 약점들이 부각되는 모습에서도 현재 올랜도의 공수 밸런스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매치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스틴은 직전 홈에서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자, 아직까진 작년만큼 홈에서 그린라이트의 임팩트가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오스틴이었고요. 2득점 모두 필라델피아 수비수들이 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과 연결되었던 찬스였었고, 오스틴만의 팀 컬러 그리고 조직력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하기엔 아쉬웠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상대가 볼 좀 찬다는 필라델피아여서 그런지 홈 2점을 안고 싸웠는데도 경기력으로 압도하지 못했던 부분들, 특히 전반전엔 핸들링 PK로 실점하는 무기력한 장면들은 오스틴다운 모습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측면에서 낮게 올려주는 크로스나 측면에서 중원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전개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전에 2대1로 다시 역전하고 곧바로 실점하면서 동점이 되던 상황은 측면에서 낮게 깔려 들어온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었고요. 필라델피아가 원정이었지만 전반적으로 오스틴보다 경기력은 더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도 홈에서 올랜도의 승리가 확신을 가질 만큼 믿음은 가지 않지만 한 번 더 믿어본다는 개인적인 사심도 좀 담아서 홈 올랜도의 시즌 첫 승리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토론토와 아틀란타 유나이티드의 매치업입니다.
토론토는 직전 라운드 뉴욕시티 원정에서 2대1로 역전패를 했고요. 뉴욕시티의 시즌 첫 승의 제물이 토론토였습니다. 자, 홈 뉴욕이 로드리게스, 바크라르, 페르난데스로 이어지는 공격 전개와 기회 창출 대비 계속해서 유효 슈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꽤나 매서웠던 뉴욕이었습니다. 뉴욕시티도 이제 조금씩 지난 시즌 조직력과 전력을 갖춰가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정 토론토가 전반적으로 압도당했던 경기였고요. 자, 시즌 초반에 토론토가 좋은 흐름을 이어오다가 뉴욕 원정에서 1패를 기록한 건 다시 홈에서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토론토의 약점인 전술 패턴의 단조로움이 서서히 다른 팀들에게 읽혀서 주춤한 흐름으로 이어갈는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 보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홈에서 만나는 상대는 불행히도 MLS에서 공수 밸런스가 좋은 애틀랜타입니다. 자, 홈 토론토가 아마도 공격이나 수비적으로 버거운 상대임에 틀림이 없고 어떻게 대응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홈에서 많은 활동량과 적극성으로 초반부터 애틀랜타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볼 경합 및 세컨볼 경합에서 볼 소유에 중점을 둔다 한들 애틀랜타는 몇 번의 패스만으로 날카로운 역습을 전개해서 득점까지 가능하고, 자, 다양한 팀 전력, 전술을 보유한 팀이라서 홈 토론토에겐 시험 무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라운드 주력이었던 애틀랜타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홈에서 올랜도 시티를 상대로 효율적인 경기 운영과 전방 쪽 자원들의 무게감, 자코마키스 선수 그리고 알마다 선수의 기량은 홈에서 올랜도 시티가 넘어설 수 없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수비에 중점을 두면서 역습과 전환, 그리고 공격 전개 시 시작되는 창의성과 골 결정력 등등, 자코마키스 선수는 토트넘의 케인 같은 역할로 보시면 되고요. 알마다 선수는 마이애미의 메시 같은 역할로 지난 시즌부터 두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와 기량들은 여전히 다른 팀에게 위협적인 부분입니다. 자, 저는 홈 토론토의 무승부와 패배 구간을 도전해 보겠습니다. 자, 아트지다님의 MLS 분석 영상들과 함께하고 있는 18회차 승무패. 자, 이번엔 3번 경기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레알 솔트레이크의 매치업이고요. 밴쿠버는 직전 댈러스 원정에서 1대3으로 승리를 했으며 전반적인 경기력도 압도를 했습니다. 밴쿠버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피지컬은 뛰어나진 않지만 신체적으로 상당히 단신해 스피드가 좋습니다. 키가 적다는 얘기죠. 조직력이 좋고 크로스에 의한 득점 패턴도 굉장히 수려하고요. 전체적으로 공수 밸런스가 좋은 약간 멕시코 느낌이 강한 밴쿠버 화이트캡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밴쿠버는 시즌 초반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는 있지만 매치업 상대 팀들이 MLS에서 클래스가 높은 팀들이 아니라는 부분은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솔트레이크는 경기력의 기복을 보이면서 아직까지 팀 전력에 있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팀입니다. 하지만 기존 전력이나 공수 밸런스가 워낙 준수한 팀이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도 승리를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솔트레이크라고 보고 싶습니다. 밴쿠버가 지난 상대팀들보단 확실히 상대하기가 껄끄럽다고 생각이 되는 솔트레이크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를 무승부에 중점은 두되 홈 패배 구간을 함께 방어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대상 경기입니다. 세인트루이스와 DC 유나이티드의 매치업입니다. 세인트루이스는 직전 갤럭시 원정에서 힘겨운 3대3 무승부를 기록했죠. 경기 초반부터 갤럭시의 막강한 활약에 쩔쩔매던 세인트루이스가 계속해서 리드를 내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갤럭시의 활약과 체력이 떨어지고 세인트루이스의 페이스가 살아나면서부터 결국엔 3대3으로 승부의 균형을 맞추는 결과를 만들어낸 세인트였습니다. 자, 물론 마지막 세 번째 골은 갤럭시 선수의 자책골이었지만 세인트루이스는 역시 끈끈한 팀이라는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경기였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DC 유나이티드는 직전 홈에서 1대3으로 마이애미에게 패배를 했고요. 이변이라고 생각되는 경기였고 해외 배당 초기 구간은 원정 마이애미가 정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DC 유나이티드가 정배당으로 역전을 했던 배당 흐름이었습니다. 마이애미가 메시가 결장이라는 부분이 한몫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DC 유나이티드가 여전히 잘하긴 했지만 제공권, 그러니까 특히 헤더의 강점, 벤텍 헤더 있었고 메시가 빠진 마이애미가 은근히 잘 비볐던 경기라고 사료가 됩니다.
마이애미 상대로 답답한 경기나 득점이나 활약이 터지지 않았던 DC 유나이티드의 모습이었고, 마이애미는 시간이 흐를수록 역습이나 측면에서의 빅찬스를 계속해서 가져갔던 경기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구력 싸움에서 마이애미가 압도한 부분이 승부를 결정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전히 수비적으로 운영하리라 전망되는 세인트루이스 원정이기에 DC 유나이티드는 정말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골차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홈 승리와 무승부 구간의 무게를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5번 대상 경기이고요. 콜로라도와 휴스턴의 매치업입니다. 콜로라도는 직전 시애틀 원정 경기에서 이변 아닌 이변을 일으켰고, 패널 실축만 아니었다면 1대2로 승리도 가능했겠지만 아쉬운 무승부로 만족을 해야 했던 콜로라도였습니다. 수비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시애틀의 불안한 수비 뒷공간을 역습으로 파고들었고요. 시애틀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장면들을 상기해보면 전체적인 조직력이나 경기 운영이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콜로라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경기에서 결장했던 주요 선수들의 연이은 결장 여부도 체크가 필요한 5번 경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정팀 휴스턴은 직전 홈 경기에서 포틀랜드를 상대로 운 좋은 승리를 챙겼죠.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에 떨어진 볼에 연계동작 미스로 휴스턴 공격수 알리유에게 찬스가 왔고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이 되었던 장면은 행운이 함께해준 경기의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로 몇 번의 위기도 있었고 몇 번의 득점 찬스도 있었지만 홈에서 나름 힘겹게 승리했다고 평가를 해보는 휴스턴입니다. 여전히 촘촘한 라인을 유지하면서 짧게 풀어가는 휴스턴이고, 공수 밸런스가 라인 대형이 벌어지기보다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보기 좋았던 휴스턴이었습니다. 저득점 경기에 무승부가 가장 합리적인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멈추어보는 5번 경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편성을 해드렸던 18회차 승무패 일부 시간은 대한민국 1등 카페 토프세이의 MLS 전문 패널이신 아트지단님을 모셔서 함께 꾸려본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아트지단 분석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J리그2의 또 다른 전문 분석위원님을 모시고 2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I've ever needed was a nice cold man.